건물 매입할 때 이렇게 뭐 기본적인 항목도 검토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과의 거리라든지 도로가 되게 좁은 도로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빌딩은 황금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수익률 4%, 5%, 뭐 6% 이렇게 해서 잘못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매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 주택인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그 용도에 안 맞는 그런 건물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건물의 한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다 위법 건축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맞는지 아니면 위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토지 대지 중에서 건축 행위를 못하는 그런 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사랑 상담을 통해서 이 건물이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용도 변경 이런 게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되게 뭐 명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임차인이 있어서 요즘 권리금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명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임차인 분들이랑 뭐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도인 분이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매입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로 저도 뭐 명도 못 해가지고 건물 다시 파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항목들을 조금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금매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금매는 정말 좀 일단 사기가 쉽지 않아요.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금매보다는 그냥 내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건물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협동조합에 있어서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 협동조합이나 이걸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분들 요청 있을 시 건물 물색이나 동업계약서 등 나중에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아, 건물 물색이요. 네. 그 일단 연락을 주시고요. 주시는데 제가 직접 드리기엔 조금 너무 양이 많아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그 저희 담당자를 붙여드릴게요. 그 담당자 붙여드리고 좀 이렇게 같이 공투할 만한 그런 뭐 정보들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천구 옥삼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꼬마 빌딩 워낙 거래를 많이 예, 해보셨으니까 목동이나 도시재생 되는 건물, 그 도시재생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여기 만약에 목동이나 아니면은 도시재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근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투자 관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접 사용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아, 내가 진짜 쓸만한 건물이 뭔지,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동 매입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예민하게 보셨던 부분 한두 가지 있을까요? 계약 쓰는 데 있어서. 음, 그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다 남 일처럼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사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할 때 그냥 한 명한테 다 위임하세요. 너가 알아서 해. 대신 뭔가 상황들을 다 나한테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제각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돼요. 의사결정이. 그래서 한 명이 딱 해야 돼요. 나서서. 나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 뭐
급한 사람이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한 사람. 그래서 막 중간에 돈이 없어서 막 팔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난 팔기 싫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게 저도 많이 봤지만 싸움이 좀 덜하고, 그리고 항상 이거 하기 전에는 처음에 그 계약서를 꼭 잘 써가지고 나중에 언제 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써놓고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취지는 너무 좋지만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토지에다 집을 짓고 해보니까 네. 건축사분도 중요하고 은행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을 물색해주는 분도 중요한데 시공사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시공사. 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람이 시공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공사 선정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팁 같은 것들 네. 있을까요? 저는 그 공사 현장을 실제로 많이 봤고 그 실제로도 해봤고 보면은 그 시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시공사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갑자기 공사를 했다가 갑자기 막 공사 하시던 분이 막 도망가고 갑자기 금액을 엄청 올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공사를 딜레이 시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의리돼요. 그래서 공사 이 시공하시는 분은 견적을 저희가 받잖아요. 건축사한테 설계를 받고 견적을 받는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시공사는 좀 업력이 된 업체, 좀 탄탄한 업체가 해야 돼요. 저 돌려막기 하는 시공사도 많이 봤거든요. 일단 싸게 했다가 여기 돈 받아서 저기 거 채우고 여기 돈 받아서 그러다 한번 터진 시공사도 옆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는 좀 업력이 되고 좀 탄탄한 업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AS. 공사 끝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이 받고 번호가 바뀌고 그래서 좀 AS를 잘 해주는 그런 시공사가 되게 좋은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는 업력이 되고 이런 공사 실적이 많은 그런 시공사를 좀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싼데 말고. 네. 그 꼬마 빌딩 매입할 때 그 저희가 토지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대지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대부분 다 땅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가 첫 번째예요. 이 분석하는 게. 용도 지역은 어떤 거고, 이 땅을 나중에 개발했을 때 어떤 건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건물 너무 외관이랑 뭐 수익률, 임차인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부터가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 이 대지가 어떤 땅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꼬마 빌딩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도로가 되게 중요해요. 도로. 어떤 도로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상권이 뭔가 확장되거나 상권이 뭔가 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좀 잘 접하고 있는 빌딩이 좋은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 하는 곳에는 그 정부 자금을 좀 빌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리가 엄청 싸요. 대출도 잘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가 1%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아마 2021년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마 연초에 좀 자금이 많이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좀 많이 쓰세요. 1%면은 거의 진짜 엄청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 자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허그라 그러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자금을 빌려서 건물을 사세요. 임대료 낼 바에는. 그 소상공인분들은 대부분 다 임대로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일단 기준이 어디 써놓으세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내가 갱신한 적 있는지,
만약에 갱신을 안 했다. 근데 묵시적 갱신도 포함돼요. 묵시적 갱신이 뭐냐면 그냥 계약서는 새로 안 쓰고 그냥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그냥 서로 그냥 연장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한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2016년에 들어와서 5년 계약했다. 이때는 5년이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나가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갱신했는지 한번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뭐가 났냐면 갱신 요구권이 끝난 임차인도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금은 이렇게 뭔가 좀 요즘에는 판례들이 다 이제 임차인 유리하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건물주가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임차인들은 다 이제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법률 전문가랑 좀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뭐 이분을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장사하셨던 그 홍석천 씨 있잖아요. 홍석천 씨도 원래는 임대로 많이 있었거든요. 임대로 있다가 명도를 많이 당했어요. 인테리어를 막 몇 억씩 했는데 쫓겨난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 상가 임대차법도 그렇게 강화 안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홍석천 씨가 건물을 샀거든요. 건물을 사서 본인 장사를 거기서 했어요. 정말 영끌에서 샀거든요.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운영하니까 그런 명도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를 되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아, 너무 좋다. 진작에 건물 살 걸.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임대로 내가 이 건물 가치 올려주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이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막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진짜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고, 만약 혼자 안 된다 그러면 공동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테리어 할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어요. 힘만 모은다면. 그 방법의 문제인 거지 매입하는데 전혀 무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지원되는 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건물을 매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딩이 너무 남일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관심 하나하나가 관심 하나 갖는 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진짜 실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진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니까 저 믿고 한번 정부 자금도 좀 알아보고 한번 같이 투자할 사람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빌딩 투자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투자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유튜브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비상함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